꿈에 그리던 행정, 입법, 무력의 사법의 통일. 북한의 김정은이도 탐낼 이 합법적인 무혈 쿠데타를 이재명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명희TV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현재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정권은 입법을 장악하고 행정은 편향된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법부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빠이빠이가 되는 거겠죠. 자유와 법치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요. 이제 이념의 나라, 감정의 나라, 선동의 나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적 파탄을 겪은 대표적인 남미 국가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죠. 최근에는요, 볼리비아와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좌파 정권 이후에 다시 중도 보수 진영을 선택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요, 빈곤과 부패, 경제 파탄에 대해서 좌파리 정부 실정에 실망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경제 자유화, 그리고 긴축 정책 등의 주요 공약을 내세운 보수 정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행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한때 자원 부국으로 불리던 나라들이 서민의 나라, 평등의 나라를 외치면서 좌파리 포퓰리즘을 선택한 결과 세계에서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했죠. 그 길을 한국이 걷겠다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은요, 국민이 사법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을 무력화했고요, 대법원을 교체했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을 혁명한다라는 미명 아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장기 독재가 진행되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 10년 만에 외환이 1000배 폭등했습니다. 국민의 85%가 빈곤선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요, 김민웅,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 김민석의 행님입니다. 양키 고홈을 외치면서 춤추는 그 김민웅이가요, 사법 주권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과 그 대표자들이 당연히 장악을 해야 되는 거고, 사법 내란 세력은 모두 축출, 수사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 빚의 혁명, 그 이름처럼 혁명은 혁명답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개혁의 좋은 모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발언 같습니까? 이거 단순한 발언 아닙니다. 차베스의 언어고요, 마두로의 언어고요, 한국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요, 입법을 독점하고 있죠.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론 통제의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거죠.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경제 붕괴뿐입니다. 미국은요, 이런 한국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못 살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야지만 국가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남미의 포퓰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왜 경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그들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김민웅의 발언과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이 어떻게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 채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진실된 언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진실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고 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죠. 국민의힘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100일째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이런 정부 처음 본다. 사실 경제를 100일 만에 망가뜨리는 건 쉽지 않다. 아무리 실정을 해도 그 부작용이 100일 만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정으로 100일 만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파탄, 인사 실패, 외교 실패, 안보 실패, 더군다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죠. 지금까지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김현주 실드 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은요, 국민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권력의 이름만 걸려 있고 나라는 파괴된 것만 남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 사법부 장악했죠? 언론 검열했죠? 외환시장을 폐쇄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냐? 평등, 복지, 민주화, 국민 이런 게 붙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좌파의 위선을 가리는데 가장 잘 쓰이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리들이 본인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베네수엘라 어떻습니까? 결과는 국가의 몰락이었습니다. 한국이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사법부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안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사법부의 권한을 국민통제라는 미명 아래에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요, 20날에 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실현된다라고 하면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수는 2배 가깝게 증가하겠죠. 자, 현직 대법관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이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관 증언하겠다. 대법관 추천,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하겠다. 그러니까 좌파리 시민단체도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지들 입맛에 맞는 빨갱이들 채워넣겠죠. 자,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정권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점수가 좋지 않아. 니네들 내가 대단히 지켜보겠어? 라고 하는 거죠. 하급심에 대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도 도입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재판 소원제까지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사심제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대놓고 이재명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조국도, 조민희, 애미도 나와가지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요, 재판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법권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입김이 스며들 틈을 넓히는 조치다라는 거죠. 재판 단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국민의 시간과 비용만 가중될 뿐이죠. 정의가 강화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판사의 수, 증언이 아니라 판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개혁이죠. 그런데 하는 짓은 뭐냐? 오로지 이재명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기록 통합, 그리고 판결문 공개, 무작위 사건 배당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정치권이요, 사법 인사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 시도는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요, 권력의 하인이 아니죠. 법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이재명 정권이 있고 그 주변 좌파 지식인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김민석의 행님 김민웅이 사법부 국민이 통제해야 된다. 부당한 판결을 내린 세력을 모두 축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입법부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 발언은요, 명백히 법치의 파괴 선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국민이 통제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이 통제하는 사법부로 바뀌는 순간이죠. 법은 사라지고 복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경제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남미 포퓰리즘은 국가가 나눠주겠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눠줄 것이 없는 나라로 끝장을 냈죠. 지금 한국의 재정 적자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2025년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요 1415조 이상입니다. 이거는 GDP 대비 51.6%인데요.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제통화기금은요,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경 54.5%를 기록하면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불안하다, 빨간불 켜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국제기구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IMF는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가 2030년에는 GDP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요,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의 그래프와 거의 유사합니다. 국가가 복지를 이념으로 삼는 순간 경제는 정치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무너질 때요, 자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 한국은요, 그들의 경고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법부가 무너지면요, 언론이 죽고, 언론이 죽으면 진실이 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이 죽고 진실이 사라진 상황에서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국민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은요, 이미 난미식 붕괴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를 지키는 것 그 하나만이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재명 재판 재개는요, 국민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민심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드러누웠던 사법부가 분연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국민이다 라는 거죠. 법이 죽으면 자유도 죽습니다. 지금 한국은 베네수엘라의 어제 위에 있다라는 거죠. 꿈에 그리던 행정, 입법, 무력의 사법의 통일, 북한의 김정은이도 탐낼 이 합법적인 무혈 쿠데타를 이재명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요, 추미애도 전현희도 이문정도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부실 수 있는 건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